방금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어요. 이 게시물은 핵 협상이 몇 주간 교착된 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지 며칠 만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제 이란과의 갈등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에 조용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미사일 위협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전의 고요가 곧 끝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마이어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에서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과 모사드 사이에서 최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군은 다시 벌어질 충돌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란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 벌어진 일입니다.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밤사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의 배에 탄 자신의 사진과 함께 폭풍전의 고요였다라는 캡션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평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른바 올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이 일부 미사일 능력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은 군대만이 아닙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정부 지지자들이 모스크 안에서 방어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손주들까지 데려왔어요. 우리 모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트럼프, 당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요 병목 현상 중 하나인 중요한 무역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이란은 곧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료 부과를 포함한 교통관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이 또 다른 4시간 전쟁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모든 시선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미국 국무부 전 부차관보이자 민주적 외교정책 구하기의 저자인 조엘 루빈 씨가 미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엘 씨, 미국 대통령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저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이란을 둘러싼 셈법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여전히 굳건한 외교와 군사행동 가능성 사이에서 같은 기본적인 선택을 마주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나요? 네, 니콜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개입은 아무리 좋게 봐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시진핑 주석은 해협이 열려 있어야 하며 군사행동,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핵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목표 달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도 방문 전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행동 재개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회담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우려거리였던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갈지 걱정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대통령은 지금 협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지 줄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선택지가 지금 몇 주 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제한적인 군사적 선택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지들은 무엇인가요? 네,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선택지는 당연히 어떻게 해협을 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공습을 가해서 해협을 향해 사격하거나 사격을 위협하거나 기뢰를 설치하는 이란군과 그 모든 기반 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재적으로 해협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이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만약 그가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인들은 협상에 서둘러 복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자국민이 계속 고통받는 것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는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즉 미국이 그들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높아졌고 미국인들은 이 갈등에 점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란이 인내심을 가지고 있고 이란이 자신의 요구를 완화하지 않는 한 진정한 외교적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이 중국에서 했던 일을 토대로 군사적 위협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다시 협상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요청하고 싶지 않다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한 걸 압니다. 그 전날에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우리는 정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접대국들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압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석유 공급이 필요한 유럽 국가들과 나토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란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군사행동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에 모든 군사적 선택지와 모든 외교적 선택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방안에 대해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앞으로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 이 지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신호를 주시할 예정인가요? 네, 니콜, 워싱턴의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젯밤 루이지애나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대통령은 약간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공화당 경쟁자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지켜봤죠. 그래서 그는 사실상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군사행동에서 의회에 의해 제지당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이 재개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중국이 그가 거기 있었을 때 말로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에 압력을 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고 시간이 많아 상황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옵션이 배경에 분명히 존재해야만 우리의 동맹국들을 통해 이란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엘 루빈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24뉴스 영어 채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니콜.